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빈도순위 6위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6위 단어는 내용입니다. 내용. 중학교 순위는 7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풀이하고 또 어떤 뜻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우선 이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별 한자의 뜻을, 개별 글자의 뜻을 알아야겠죠. 내자가 무슨 뜻인지, 용자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단어는 한자에서 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자, 개별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자와 용자. 밑에 한자문은 보겠습니다.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안쪽, 안팎이라고 할 때 그 안의 뜻이다. 그리고 용은 받아들이다, 받아들일 용 되네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풀이를 가지고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 전체를 설명해 보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에 담겨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에 있는 것. 자,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안에 있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그릇이나 포장 따위의 안에 든 것. 역시 안에 든 것. 뭐 그릇이나 포장은 어떤 물건을 담는 그 용기니까요. 안에 든 것. 뭐 안에 든 것이나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 풀이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라는 말은 안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안에 든 것을 뜻합니다. 안에 든 것. 자, 그러면 이 안에 든 것 할 때 안은 내자고 든 것이라고 할 때 드는 용자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뜻은 어떻게 해서 어우러지느냐 하면 안에 든 것에서 내자가 용을 수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수식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뭐 머리 아프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안에 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거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형태구나. 알아두면 뒤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뒤에 다른 말을 해석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뜻도 알고 이제 개별 글자도 알았으니까 이 내자와 용자가 들어가 있는 다른 단어,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안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505위에 올려 있다고 했는데요. 안내, 우리 안내하다, 안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안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역시 안내의 안자의 뜻을 알아야겠네요. 내자의 뜻은 우리가 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 안쪽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안내는 안자에서, 안내에서 안자는 무슨 뜻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요선 위에 있는 요거는 지붕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요 글자는 여자 여자입니다. 집 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자는 엄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엄마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집이 난장판이 되고 그렇죠. 어느 집 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 안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글자의 의미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안이라고 하는 글자는 위에 안에서 소리가 나왔고 밑에 나무목이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자는 무슨 안자냐 하면 나무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쓰면 편안한 것. 그 중국 사람들은 그걸 책상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안자는 책상 안자입니다. 책상안. 선비나 공부하는 사람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책상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들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 더 관리라든가 임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 될까라고 해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 안자의 두 번째 뜻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안자에는 생각하다,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볍게 하는 생각이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자기의 의견으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골똘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어서 자기의 견해, 주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그 의견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자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안자를 보면 이 안자가 혹 책상 아니다라고 하면 책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생각, 의견이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자, 이 세 개의 뜻 가운데 어느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안은 다시 설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보태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이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안내다. 안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찾아보면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안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예, 안내. 안내에서 안은 많은 생각을 해서 설명하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안내. 단어 뜻풀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만들어졌는데 중국어에는 안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안내라는 말을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자는 잡아당길 인자입니다.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가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안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인도라는 말을 쓰고, 또 어떤 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진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함, 가리킬지,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 지자인데요. 손가락으로 가리킬지. 남자는 남쪽남. 그래서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진함이 됩니다. 진함,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 진함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진함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함철. 철, 쇠철자를 쓰는데 한자 쓰지 않겠습니다. 진함철이 뭐냐 하면 자석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 자석을 진함철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석은 한쪽은 북쪽을 가리키고 한쪽은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남쪽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진함입니다. 그 남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다에서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나침반을 보면 남쪽을 남쪽을 가르쳐 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된다. 그래서 설명하다, 일깨워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안내를 인도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진함, 안내, 설명 해서 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 놓아 주십시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실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실, 방실입니다. 우린 방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자는 안쪽이라고 했으니까요. 집이나 방의 안쪽이 실내가 되겠네요. 669위에 올라있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용. 용자 받아들이다라고 했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잘못을 해도 우리는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용서는 어떤 뜻일까요? 받아들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서는 용서해준다. 용서를 서자입니다. 자, 서는 위에 같을 여자를 썼고 밑에 나무 이제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해서 잘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마음을 너그럽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잘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넓게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용서하다. 자,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기. 여기에서의 용기는 용자는 담을 용자입니다. 기자는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밥그릇 할 때. 그러면 용기는 담는 그릇, 물건을 이렇게 넣어두는 그릇,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기는 기구라고 하는 그런 또 뜻으로도 그런 용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그릇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기, 우리는 또 용기라는 말로 전쟁터에 나가면 용기 있게 싸워야 한다 해서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자는 세모처럼 생긴 글자 밑에 밭전을 쓰고 밑에 입력을 씁니다. 기자는 조금 획수가 많은데요. 기운 기자입니다. 그래서 용자는 용기 낼 용 혹은 날샐 용, 아주 날새게 달리다라고 할 때 아주 힘을 많이 쓰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용감하다라고 할 때 힘을 많이 쓰는 그 기운, 날쌘 기운을 용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용기입니다. 소리는 똑같은데 뜻은 어느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참고로 한번 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 용자와 관련해서 참고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용은 우리가 앞에서 내용에서 용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자는 우리가 여기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또 얼굴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자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용자가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한번 볼까요? 용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918위에 올라 있네요. 자, 용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서 용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의 모양, 모습, 얼굴 모습, 얼굴 모양이 용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자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미용이 있습니다. 미용. 여러분들 미용실에 자주 가죠? 미용. 미용은 무슨 뜻이냐면 용은 미용에서 용이 얼굴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니까 얼굴을 아름답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용입니다. 실자는 집실, 방실이라고 했으니까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집이 미용실입니다. 여러분들 미용실에 갔다 오면 다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미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용모나 미용에서 용은 다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의 내자와 용자의 한자 빈도, 한자로서의 빈도 순위 한번 보면 내는 17위이고 용은 25위입니다. 17위, 25위 순위가 상당히 빠릅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등학교 6위라고 했고 중학교에서는 7위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를 다 중복되는 걸 제외하니까 몇 글자였느냐 하면 2687글자였습니다. 그 중에 17이니까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2687자 중에 최소한 반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교과서 책에 나오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면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 1500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보면 이 17번째 많이 나오는 글자니까 이건 눈 감고도 알아야 됩니다. 용자 마찬가지입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도 빈도수가 높지만 내자와 용자도 빈도수가 높으니까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용자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첫 번째 받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릇. 그릇이 아니고 얼굴.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받아들이다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습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용과 뜻이 같은 말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내용에서 용자는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받아들이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미용, 용모에서 용자는 무슨 뜻인지, 용모, 용서, 그리고 용서, 용기, 용기, 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용기, 미용. 자,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다 내용의 용과 같은 뜻의 용자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 대한 그 정답풀이는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